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사람은 전혀 아닌 예, 예. 김현태 전 단장은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은 이어져 왔죠.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잔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이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줘봐 하나 더. 그래도 사람에겐 사용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었던 한 기자를 향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다가오자 휴대폰을 꺼내서 군인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기자를 제압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기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순간 극도의 공포감, 또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 지금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당사자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지용입니다. 예, 지금은 건강 괜찮으세요? 네, 당시 약간 충격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남아있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국회 출입 기자시고 당시에 영상으로 보더라도 기자증을 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기자증을 폐용하고 있었고, 그 CCTV 영상에서 그 해당 기자증이 보일 정도로 사실 누가 봐도 네, 기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몇 명, 지금 화면으로는 한 4명 정도의 계엄군이 보이는데 몇 명 정도의 계엄군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맡은 인원은 한 4명 정도 되는데 예. 당시 현장에는 그 10명 가량의 특임 대원이 있었습니다. 네, 4명이 주로 저를 맡았고 주변에 다른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면 처음에 한 4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 뒤에도 일부 계엄군들이 좀 가세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계엄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기억하기가 싫겠지만 좀 전해주신다면요. 어떤 폭행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시도하자 그 계엄군 4명 정도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없이 제 양쪽 팔을 한 명씩 잡는 형태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몸을 한쪽으로 90도 가량 꺾어서 중심 잃게 하면서 핸드폰을 갈취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국회 본청 벽면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제 한쪽 발만 이제 지면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있던 특임 대원이 그걸 보자마자 제가 딛고 있던 발을 걷어차는 형식으로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벽면에 밀어붙여진 상황에서는 양쪽 팔을 또 제지당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유일하게 들은 말이 계엄군의 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 라는 거였다면서요? 네, 제가 그 핸드폰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벽에 미쳐지기까지 제가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처음 제가 들은 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이 특임 단원이 상급자로 보이는데 옆에 있는 하급자한테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곧장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요. 케이블 타이 체결 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저한테 정면에 등을 대고 앉아라고 저한테 직접 지시했습니다. 직접 지시한 말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 그걸 실물로 피해 상황에서 보셨고 손을 묶으려고 했습니까? 네, 그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린 채로 그 제 손목을 케이블 타이에
가져대는 형식으로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묶이진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케이블 타이가 한 번 이렇게 묶이면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져서 결과적으로 해당 특임 단원이 케이블 타이를 땅에 버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튀김장에 의해서 풀려났을 때는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는 부분에 온폭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양쪽 다 격하게 제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었고 이 통증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는데 계엄군의 폭행 당사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비무장 민간인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의해서 제가 폭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그대로 묻히면 안 된다는 저는 분노와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영상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분노와 의무감이라는 말씀이 특히 많은 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 4월 1일이 되어서야 영상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들께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3일 밤의 일이잖아요. 네. 왜 늦어졌습니까? 저는 12월 3일 이후에 곧바로 이 영상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 자체부터 비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한 일은 비상식적인 과정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면대 단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단성한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 수사 과정에서 제가 당한 일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달 이제 6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김현태 단장이 입장을 바꿔서 문봉쇄용이고 케이블 타이가 부대원이 국민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2월에 접어들어서야 이 영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국회 방호과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이후에 영상 확보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또 한 달 반 넘게 기간이 소요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CCTV 안에 이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게 제3자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계엄군이 저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 계엄군에게 저는 제3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소하지 않는 한 이 계엄군에 관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저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원칙과 규정이 이제 국회 사무처 쪽에 있었습니다. 예. 가해자인 계엄군의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소를 했고 고소를 바탕으로 영상 확보도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취재 활동 중에 바쁜데도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성춘 의원님. 대통령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저 한 장면으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저거는 포박용이 아니라 뭐 문봉쇄용이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체포조도 운영되었고 뭐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보고 저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런 포박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 계엄 당일날 봤던 영상이나 장면들은 정문에서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계엄군이 뭔가 물리적으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고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이구나. 저렇게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저렇게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폭력,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만약 그날 밤에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국회를 둘러싸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저 영상 하나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 영상을 본 국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는 생각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요. 첫 해명부터 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케이블타이 자체를 군이 계엄군으로서 출발했으면 당연히 소지했어야 될 물품인데 이를 마치 숨기려고 하다 보니 저는 저렇게 꼬인 해명이 나왔고 저는 이제서야 드러나면서 더 큰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 찍힌 시간을 보면 12월 3일 11시 54분으로 아까 나오더라고요. 54분, 11시 54분이면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해제가 되기 전 딱 그 상황이잖아요. 계엄 포고령이 사실상 이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면 포고령이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면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기자가 지금 포고령에 의하면 언론 출판에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취재를 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 당연히 포고령 1호는 그냥 문서로만 전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동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군대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80년 5.18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45년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던 민주주의 역사가 12월 3일 밤 11시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상황을 만들었던 여러 내란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많은 이제 수사가 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이틀 이후부터는 반드시 법의 단두대에 반드시 올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탈영병을 체포했었던 그 병과에서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익숙한 장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체포조라고 하는 것은 거수자를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의 신병을 확인하고 2인 이상의 체포조가 가까이 접근해서 양손을 포박하고 벽으로 밀친 다음에 수갑 내지는 포박용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체포하는 그 장면 그대로거든요. 예. 저건 이제 시민의 저항을 그냥 그저 물리적으로 막으려고만 했다가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 유지훈 기자를 체포하고 포박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반 케이블 타이였다. 그리고 포박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 케이블 타이는 박선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미제, 공군, 코브라 케이블 타이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나비용으로 되어 있고 저 시건할 수 있는 그 몸통 밑에 줄을 당기면 저 나비 모양이 줄어들면서 손목을 옥죄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저런 형식이라면 국회에 달려있는 문 손잡이를 아무리 포박한다 하더라도 위로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것은 봉쇄용이 아니라 포박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장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 계엄이자 사람을 억압하고 포박하려고 했던 그런 계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체포 지시나 포박 지시가 없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들은 여러 변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특히 호수위 달그림자 같은 표현은 지금 본 장면하고는 워낙 다른 그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보신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예, 병력이 몇 명 들어가지 않았다. 겨우 15명이다라고 했고요.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 헌법재판소 나와서 했던 발언,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예, 한 말씀씩 듣죠. 저는 김현태 단장이 그 길거리에서 12월에 했던 기자회견 거기서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챙기라라고 발언을 했다가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현태 단장이 뭐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내란 단순가담죄라도 조금이 덜기 위해서 저렇게 뭐 거짓말을 했거나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현태 단장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을 바꾼 것도 역시 비겁하지만 그 이후에 본인은 어땠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설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런 김현태 단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녹취록에 따르면은 나는 그래도 김현태를 아낀다. 김현태가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뭔가 자신의 부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이 참 군인이지 김현태 단장처럼 말을 바꾸고 오히려 본인이 모셨던 상관에 대해서 회유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김현태 단장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뭔가 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 다시 언론에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표현했던 분들이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마는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최종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현태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김현태 장장은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고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 명예마저도 헌신짝처럼 본인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오늘의 그 영상 속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해당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더 진실적으로 규명이 되고 그 이해에 따라서 뭐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윗선에서부터 있었는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했는지는 밝혀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이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인 일선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심판장에서 했던 말과 곧바로 보도되는 반론 보도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인들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테이저건 등으로 차단해라는 말까지 본인이 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진술이 본인의 어떤 재판이나 수사 상황에서 불리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어떤 말을 안 하는 전략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인권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 완전히 폭력에 의한 체포입니다. 벽에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든지 팔을 세게 끌어당긴다든지 다리가 들리는 상황들을 모두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서 유지훈 기자 인터뷰하면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밝히더라도 잘 이른바 계엄 사태에 대한 뭐 변론 과정이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고소하게 되고 영상도 구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복원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의 모습이고요. 앞서 보신 화면보다 훨씬 더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밤샘 집회를 저곳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계속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